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주지검의 활약이 엄청나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이런 식의 활약이 진작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이 최근 들어가지고 하필이면 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말이 돼가지고 이런 식의 활약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검의 수사를 맡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그 수사가 계속해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눈에 띄는 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문다의 본인 스스로의 입장이겠죠. 문다혜도 그렇고 그리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도 그렇고 양측이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진짜 전형적인 좌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타인을 비판해 왔던 거, 그 비판의 칼날에 뭐라고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무딘 칼라를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 아예 그냥 뭐 잘라도 잘리지 않을 법한 그런 식의 무딘 칼라를 자기한테는 적용을 시키는 그 내로남불의 전형의 모습을 조국도 그렇고 뭐 임종석도 그렇고 문다혜도 그렇고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문재인에 대한 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지만 문재인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입장을 안 내고 있고요. 그 똘마니들이 나와가지고 대신 지금 입장을 내고 있죠. 뭐 윤건영 같은 사람 지금 막 길길이 날뛰고 있고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친명 쪽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별반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친명이랑 이재명 같은 경우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뭐라고 할까 막 그렇게까지 방어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번 정도만 그냥 메시지 냈죠. 지금 이제 여야 당대표의 그 회담 이후에 페이스북에다가 간략한 그냥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같은 경우도 그냥 요번 사건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에 대한 사건과 같이 묶어가지고 뭐 극악무도한 검찰이 뭐 어쩌고 맨날 막 하는 소리니까 뭐 레토릭같이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정도 얘기만 했지 뭐 집단적으로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없어요. 친문이라고 하는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들 한 30명 정도가 입장문을 내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 안쓰러워 보일 지경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의 사촌이나 무슨 뭐 이재명의 뭐 사위가 뭐 이런 식의 일이 있었다 하고 그리고 관련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이 진짜 무슨 뭐 국회라도 점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친문 쪽에서 30명이 뭐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하고 뭐 별의별 거라고 있지만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애당초 개딸들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야 문재인 야 그거 지 혼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아예 그냥 어떤 인간들 같은 경우는 개딸들 쪽에서는 이참에 그냥 윤석열이가 문재인 잡아가라. 그리고 친문 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잡아가라. 꼴 보기 싫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반응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자, 이런 어떤 모든 모습에 대해 가지고 가장 체험을 잘하고 있을 법한 사람이 문다혜 본인 스스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문다혜 씨가 압수수색 이후에 다음 날에 썼다라고 하는 페이스북 그 트위터 글 그거를 보고서 딱 지금 상황을 문다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글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렇게 글이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변에 글자가 들어 아무도 없다라는 거겠죠. 적막하다라는 것인데 거기 이제 큰 나무, 커다란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쓰러졌대요. 문다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큰 나무, 쓰러진 큰 나무가 누구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문재인을 당연히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문재인의 그 나무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게 뭐를 또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친문들이 됐거나 친명이 됐거나 사실상 문재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거리두기를 하고 지금 완전히 그냥 버린 상태로 두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문다의 본인 스스로 가장 잘 느끼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이 문재인을 뭐 지키려고 뭐 둘러싸고 있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제가 봤을 때는 친명 쪽에 버려진 그리고 친문 쪽은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쓰러졌다. 나무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표현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런 말이 있는데 당연히 쿵 소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큰 소리가 났겠는가라는 얘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개구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췄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고 하는 글을 이제 인용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문다혜가 자기에 대한 어떤 신변과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협박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진보랑 그다음에 좌파들 같은 경우는 항상 타인들의 어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그게 이제 도 같은 사람들이 진보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또 어떤 그 전국적인 대재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간에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를 또 선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는 거. 그게 지금까지 좌파들이 보였던 전형이고 그거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당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이고 굳이 제가 어떤 사건이라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배와 관련된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진실 규명을 위한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냥 강조시켜 가지고 있는 진실도 없는 것처럼 포장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만들었던 게 그게 바로 민주당이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대통령이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탄생 자체가 타인의 죽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이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얘기가 바로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역대급 끔찍한 문재인의 발언이었던 것이죠. 그 문재인의 탄생 자체도 이미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고 문재인이 지금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자기의 몰락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또다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에 대한 어떤 신변 위협, 자기에 대한 어떤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보기엔 협박용 카드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축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다혜 같은 경우는 정말 뻔뻔스러운 여자인 것이 끝까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것만 되풀이하게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돌을 누가 던졌을까?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단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겠어요? 압수수색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지금 써놨으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 그거를 지금 돌을 던졌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돌을 누가 던졌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또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검찰일 수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맥락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됐던 배경은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친명 쪽을 겨냥하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을 통해 가지고 최재형과의 카톡을 통해서 드러났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법한 카톡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권양순 여사가 됐거나 문재인이 됐거나 실제로는 뭔가 조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 꼽게 본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재명의 대장동을 터뜨렸던 것도 사실 누구였습니까? 친문 쪽에서 터뜨렸던 거 아닙니까? 뭔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로 이번에 압수수색, 이번에 뭔가 검찰의 적극적인 어떤 조사와 자기를 둘러싼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던 배경에 검찰뿐만 아니라 친명이 있다라고 문다혜가 보는 건 아닌지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무슨 소리일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 얘기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군가가 돌을 맞기는 맞았어야 되는데 그게 왜 하필 나였냐?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맞았을까가 아니라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돌을 맞을 법한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맞기는 맞지만 아니면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돌을 맞을 수 있는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나와 관련된 이 사건만 지금 불거지고 왜 나와 관련된 이 사건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말이 왜 하필 내가 돌을 맞았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이제 함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인데 아직까지는 일단 뭐겠습니까? 문재인의 직접적인 지금 멘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문재인까지 해서 한 6번째 가까이 되는 소환 조사가 임박한 그런 상태인데 문재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에 대한 피의자가 정확하게 문재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경제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김정숙 또한 마찬가지로 소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뭐 가족들이 그런 거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받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과연 문재인은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정치적인 수를 쓸 것인지.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재명도 당연히 문재인을 도와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문재인이 이재명을 도와주지 않았었죠. 그렇죠? 대선 때 같은 경우도 5.18 거기 가가지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얼마나 어색했던 장면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고지고대로 이재명은 돌려주고 남는 인간이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이가 숲속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쓰러졌는데 어떻게 나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